피트 부티지지 2월 12일 밤 키예프는 7톤 미사일 폭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국산 순항 미사일이 최대 작전 규모로 발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땅에 떨어진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파괴력에 맞먹는 재앙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발의 신세대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에 가장 보호받고 손댈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전략적 깊숙한 곳에 순수한 파괴력 7톤을 주입했습니다. 러시아의 난공불락의 방공망이 사거리 3,000km의 이 미사일에 의해 뚫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2월 12일 성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이 밤사이 러시아의 주요 미사일 및 포병국과 관련된 가장 큰 탄약고 중 하나를 타격했습니다. 전선은 더 이상 도네츠크에 있지 않고 러시아 깊숙이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던 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 작전을 정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목표는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목표는 볼고그라드 지역의 코툴루반 정착지에 있는 주요 미사일 및 포병국에 속한 대규모 무기고였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항공 및 미사일 제어 시스템의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탐보프의 프로그레스 공장이었습니다. 코툴루반 탄약고는 러시아 군대의 물류 생명선 중 하나입니다. 위성 이미지와 오픈소스 정보 분석에 따르면 이 시설은 약 3.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용량으로 운영될 때 26만 4천 톤의 탄약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시설에서 강력한 폭발과 2차 폭발이 기록되었습니다. 26만 4천 톤의 미사일 탄약 폭발물은 7톤 미니 핵폭탄에 해당하는 기폭 장치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러시아 전역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시험장이 되었다. 크림반도에서 모스크바까지, 시베리아에서 우랄까지, 카스피해에서 발트해까지 러시아의 모든 지리적 위치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다. 정유소, 선박, 항구, 그리고 가장 비밀스러운 대피소와 무기고가 우크라이나의 실험 대상이었다.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 크렘린 대변인들, 그리고 방공사령관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단순히 공격 자체가 아니라 이 미사일들이 러시아 영공을 수백 킬로미터나 탐지되지 않고 유령 함대처럼 전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시자살 드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이 12m의 첨단 기술을 갖춘 완전한 순항 미사일로 강력한 제트 엔진과 각각 1150kg의 배형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파괴적인 미사일 6발로 러시아의 주요 무기고를 공격했으며 총 7톤의 폭발물을 실었습니다. 이 파괴력을 더 친숙한 방식으로 설명해 봅시다. 유명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500kg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1600km의 사거리를 가집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국산 플라밍고 미사일은 사거리와 폭발력이 2배입니다. 다음 주 드론과 함께 플라밍고가 운반하는 탄두는 목표에 도달했을 때 단순히 건물을 파괴하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을 지도에서 지우고 지하 대피소를 파괴하며 대규모 충격파를 만듭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항 능력이 도달한 무서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작전의 기술적 세부 사항과 러시아 방어 시스템의 실패를 깊이 파고들 때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전자전 및 레이더 교리를 얼마나 잘 분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약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지형 윤곽 일치 또는 TRCOM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사일의 생존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이 GPS 신호를 방해하거나 완전히 차단할 때 플라밍고는 시각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조종사가 지도를 보며 항해하듯이 지형의 특징, 언덕, 강바닥을 읽고 밀리미터 단위로 경로를 조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미사일들의 비행 프로파일입니다. 플라밍고는 지상에서 불과 40m 높이로 거의 나무 꼭대기를 스치듯이 비행합니다. 이 고도는 러시아 S-300 및 S-400 레이더의 완전한 물리적 사각지대입니다. 지구의 곡률과 지형이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오는 위협을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러시아 레이더가 지평선을 스캔할 때 플라밍고는 레이더 지평선 아래 그림자 속에서 미끄러지듯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탄소 섬유 몸체 덕분에 레이더 신호가 최소화되어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 영공에 진입할 때 새때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5만 톤의 폭발물, 미사일, 포탄, 로켓 연료, 그리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더미. 플라밍고 미사일이 이 화약고를 타격했을 때 그로 인한 에너지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화산 폭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코틀루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탐보프 지역의 미추린스크시도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프로그레스 공장은 항공 및 미사일 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전략적 시설로 러시아 전쟁 기계의 두뇌로 간주되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공장의 생산 라인을 목표로 하여 미사일이 공장을 떠나기도 전에 러시아의 미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없앴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모든 목표가 파괴되었고 떨어진 잔해가 불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지만 나사의 위성은 즉시 이 거짓말을 반박했습니다. 열신호는 두 지역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수천 도에 이르는 대규모 화재와 연쇄 폭발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코틀루반에서 하늘을 가른 그 폭발은 단순히 금속, 콘크리트, 화약의 연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물류 체인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수학에서 탄약고의 파괴는 파괴된 탱크나 격추된 항공기보다 1000배 더 파괴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날 밤 폭발한 모든 탄약 상자는 전선의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해 발사될 수 없는 수천 개의 포탄을 의미했습니다. 각 불덩이는 하르키우나 자포리자 쪽으로 발사될 수 없는 수백 개의 그라드 로켓과 항공기에 사용할 수 없는 연료를 의미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물류는 생명선이며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미사일로 이 중요한 흐름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볼고그라드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러시아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카스피해, 이란, 러시아 내륙 지역에서 온 탄약이 모여 철도를 통해 전선으로 운송되는 거대한 환승 허브입니다. 이 허브에 대한 공격은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공급망의 혼잡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철도 차량이 쌓이고 배송 일정이 엉망이 되었으며 전선의 러시아 포병 부대는 기다리던 탄약이 결코 도착하지 않을 것임을 쓰라리게 깨달았습니다. 포탄 부족은 러시아 군대에 반복되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손실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숫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64만 톤 용량의 절반만 채워졌다고 가정해도 이는 대략 2,500에서 3,000대의 철도 차량에 가득 찬 탄약에 해당합니다. 러시아 군대의 1일 포병 발사율을 고려할 때 이 공격은 단 하룻밤 만에 러시아의 공격 능력을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 탄약을 대체하려면 러시아 산업의 몇 달간의 마라톤 생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온 저품질 탄약과 이란에서 온 드론도 이 창고에 비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이 큰 어려움과 외교적 양보로 동맹국들로부터 얻은 지원은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표적이 되어 러시아 땅에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상황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러시아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발전입니다. 작전의 두 번째 단계인 미추린스크 공격은 코틀루반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곳의 프로그레스 공장은 일반적인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의 첨단 신경센터를 생산하는 중심지입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 항공기 및 무인 항공기의 필수적인 제어 시스템, 자이로스코프 및 전자부품을 생산했습니다. 탄약고가 타격을 받으면 포탄이 불타고 파괴됩니다. 그러나 공장이 타격을 받으면 그 포탄과 미사일을 생산할 미래의 능력이 파괴됩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을 타격하는 것은 정밀 선반, 교정 장치 및 조립 로봇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에게는 이미 제재로 인해 기술과 부품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요한 국내 생산 시설에 대한 피해는 거의 배체 불가능한 손실입니다. 이 기계를 교체하거나 중국에서 밀수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설에서 일하는 숙련된 인력의 손실이나 공장이 가동 불능 상태가 되면 러시아 방위산업의 생산 체인에 회복할 수 없는 단절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전쟁 경제의 신장의 비수로 꽂힌 것이다. 공장 지붕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러시아의 첨단 기술 생산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우크라이나의 손길이 얼마나 멀리 닿는지를 세계에 알렸다. 이번 공격에서 러시아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두려운 점은 드러난 잔인한 경제적 비대칭성이다. 전쟁은 용기뿐만 아니라 예산과 수학으로도 승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방정식에서 러시아를 한 걸음씩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FP5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 한 발의 생산 비용은 약 5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입니다. 이것은 현대 전쟁 기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코틀루반에서 폭발한 탄약의 총 비용, 파괴된 인프라, 미추린스크 공장의 피해 및 환경 피해는 수억, 심지어 수십억 달러로 측정됩니다. 6발의 미사일이 약 300만에서 400만 달러의 운영 예산을 대표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백 배에 달하는 물질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전쟁 경제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매일 전쟁에 석유와 가스 수익을 쏟아붓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손실은 자체적으로 생산된 배량 생산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모스크바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블랙홀을 만듭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은 서방의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국내 생산입니다. 즉 키예프는 이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워싱턴, 베를린 또는 런던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레드라인 논쟁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 공격은 곰을 눈멀게 하는 전략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공 교리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S-400 및 S-300 시스템은 서류상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으로 홍보되어 수십억 달러의 여러 나라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라밍고 미사일은 이러한 시스템의 적어도 사각지대를 무자비하게 이용하여 러시아 기술의 명성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불가능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의 제한된 방공 시스템을 전선 부대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볼고그라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전략적 기피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철수할 것인가? 시스템을 철수하면 전선의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항공기, 하이마스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 전선이 붕괴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시스템을 전선에 유지한다면 플라밍고 미사일은 러시아의 산업, 물류, 에너지 인프라를 하나씩 계속해서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체스 게임에서의 촉주왕 상황입니다. 즉, 러시아가 어떤 움직임을 취하든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플라밍고 생산은 월 200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월 200대의 플라밍고는 러시아의 공중방어의 완전한 악몽입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많은 목표를 요격할 미사일 비축량이나 생산 속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모전이며 기술적 비대칭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양과 비용 효율성으로 러시아의 번거로운 전쟁 기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 폭발의 물리적 규모는 너무 커서 그 영향이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간 생활을 마비시켰고 러시아 집단 의식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지 당국은 폭발의 강도와 유독가스의 확산으로 인해 코틀루반과 주변 정착지에 비상 대피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은 창문을 흔들고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귀를 멍하게 만드는 폭발 소리에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러시아 깊숙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사는 이들에게 전쟁은 더 이상 국가 텔레비전에 통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전쟁은 그들의 문턱에 도달했고 그들이 숨쉬는 공기에 섞여 그들의 안정감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된 비디오에서 배경에 끊임없는 2차 폭발 소리와 함께 러시아 민간인들의 외침, 우리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깨졌어요. 우리는 도망가고 있어요.가 크렘린의 검열 장벽을 뚫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본토에 통제할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푸틴이 그의 국민에게 제시했던 암묵적인 사회계약, 작전은 저기서 진행 중이고 당신은 여기서 안전하다는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무너졌다. 사람들은 국가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고 군대가 무력하며 하늘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 내에서도 큰 신뢰 위기를 촉발시켰다.
국가의 가장 전략적인 탄약고와 공장을 보호하지 못한 방공 시스템의 실패는 장군들 사이에서 상호 비난, 해임, 숙청으로 이어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어떻게 대규모의 순항 미사일이 탐지되지 않고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우리의 레이더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세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휘 구조에 대한 신뢰를 흔들며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플라밍고 미사일로 탄약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를 둘러싼 무적성과 불가침의 아우라도 파괴했습니다. 이 공격은 국제 무대에서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이 합의를 촉구하고 젤렌스키에게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하던 시기에 우크라이나의 지상 파괴 능력은 외교적 방정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작전을 통해 키예프는 세계, 특히 워싱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단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물류와 경제 중심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도권은 키예프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러시아의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탄약의 파괴는 이란과 북한에서 모스크바의 평판에도 손상을 입힙니다. 동맹국들은 그들이 보낸 지원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러시아 영토에서 폭발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또한 글로벌 탄약 공급망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잃어버린 재고를 대체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탄약을 찾을 것이며 이는 글로벌 암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그 불길한 어둠, 사이렌과 파괴는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도시들만의 운명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러시아 도시 볼고그라드를 수레이처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크렘린이 자국민에게 했던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약속인 국토안보는 코틀루반에서 폭발한 모든 탄약 상자와 함께 불길 속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꺼진 불빛과 주솟은 불기둥은 크렘린의 미래를 비추는 경고의 불이었다. 이 경고의 불은 푸틴과 그의 장군들 그리고 모든 러시아 국민에게 단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하의 콘크리트 대피소도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장도 무적이라 여겨졌던 S-400 방공망도 당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국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제 러시아의 집, 공장, 철도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은 카드가 다시 섞였고 테이블이 이제 키예프의 규칙에 따라 설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러시아에게 이것은 공포와 무력감의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은 기술과 정보가 무력을 이긴 전략적 승리입니다. 그리고 볼고그라드 상공의 이 지옥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